네, 아침에 아마 노트가 또 파일이 두 개가 날라갔을 거예요. 어, 오늘 할 이야기가 그냥 산수가 너무 많아. 예. 특히 상대로는 산수를 많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라서, 그 노트에 있는, 그러니까 파일을 두 개를 보냈는데, 그 파일 두 개에 있는 거 여기저기 조금씩만 발췌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가능하면 펜로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까지 가는 게 오늘 목표예요. 음, 일단 이제 상대성 이론을 다들 배우신 거니까 이미 딴 데서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아는 거고, 그리고 아마 C를 살리면 이게 아마 C의 4승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있으면은 리치 커버처가 만들어지고 그 리치 커버처,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의 데리버티브가 두 개 붙은 것들 혹은 매트릭에 데리버티브 하나 붙은 거에 두 개 들어가는 이런 스트럭처들이 요 안에 들어가니까 세컨 오더 디퍼런셜, 논리니어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문제죠. 어, 근데 물론 이제 가장 우리가 하기 쉬운 거는 요게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일을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온 솔루션이 슈어쉘트의 블랙홀 솔루션이죠. 뭐 아시는 사람은 이게 뭐 위키피디아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슈어쉘트라는 사람이 그 솔루션을 1915년 겨울에 아인슈타인의 발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발표를 보고 했던 거는 아마 아닌 것 같고, 리치 플랫 로렌치안 시그네터 지오메트리를 스피리컬리 시메트릭한 거를 그 군대 막사에서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싸우는 거기 전쟁터에서 썼다고 하죠. 그때 사실은 병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엔가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텐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늘 해야 될 거의 대부분의 일은 요거의 솔루션을 들여다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블랙홀이 나오는데 왜 얘를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의 테스트 파티클이 어떻게 즉 케플러 문제를 하는 거죠. 논 렐러티비티 케플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백그라운드에서 웨이브 이퀘이션 얘기 조금 하고 나면은 코절 스트럭처 얘기를 금방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푸는 것들은 어차피 노트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실제 손을 써서 따라가야 될 일이고 그 가는 중간중간 기점만 제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요거의 솔루션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뉴토니안 만율력 처음 배울 때 뭐 숫자 있고 매스 덴서티 있는데 이거를 풀지 않잖아, 맨 처음에. 맨 처음에는 그냥 이러고 풀죠. 그래서 이러고 풀면은 하모닉 펑션이 나오고, 파이는 1 over r something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요거는 1 over r something은 요거의 완벽한 솔루션이 아니죠. 우리 r equal 0에서는 여기에 델타 펑션이 있는 버전에 대한 솔루션이란 말이야. 하여튼 그걸 가지고 G 뉴턴 매스 마이너스라는 걸 만들어내고 여기서 케플러 프로블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렐러티비티, 제너럴 렐러티비티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요거를 푼다는 것이 요거의 렐러티비스틱 버전을 푸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자, 요렇게 간단한 솔루션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스타가 요 질량을 가진 요 놈이 아주 작은 공간에 모여 있는 이 스타가 뺑뺑 돌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완벽한 스피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저기서 만들어지는 중력장의 모양은 스페리컬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다. 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슈얼실트도 똑같은 거를 한 거예요. 매트릭을 쓰는데 매트릭이
스피리컬 시메트리는 최소한 갖고 시작을 해보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4차원에서 스피리컬 시메트리가 있으려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대략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일단 앵귤러 파트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 R은 그 R 스퀘어 곱하기 4파이가 그 어떤 그 공간의 그 크로스 섹션의 에리아를 주는, 그렇지만 요 R이 나머지 코디네이트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얘기를 안 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일은 문제를 두 쪽을 내는 거예요. 2차원 매트릭. 그래서 여기에는 타임과 레디얼 디렉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다만 앵귤러 디렉션은 그냥 보통 우리가 아는 스피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R은 요 제가 보울드 R이라고 쓴 건 결국은 타임과 레디얼 코디네이트의 함수. 딱 이렇게 주면은 일단 스피리컬 시메트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스피리컬 시메트리를 제너레이트하는 킬링 벡터가 뭐 어떻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뭐 양자역학 할 때도 이미 해봤던 얘기란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Z 방향으로 뺑뺑뺑뺑 돌리는 그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킬링 벡터 3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가장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엑서사이즈가 뭐냐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놓고서 요거의 커버처 텐서를 계산을 하는 것이 쓸모가 많은 엑서사이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슈얼실트를 위해서는 요거 이퀄 0을 가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차지드 블랙홀도 할 거거든 우리가. 그럼 차지드 블랙홀을 하게 되면은 스피리컬 시메트리는 있지만 오른쪽이 0이 아닌 걸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 모멘텀, 그러니까 롱레인지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가 있고 그게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줄 거니까 우리 내일 이야기를 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놔두고 리만 커버처 계산하고 리치 커버처 계산하는 커버처 리치 스칼라를 계산하는 루틴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의 응용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아주 쓸모가 많은 볼콥 디어렘이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4차원, 이게 사실은 n차원에서 항상 다 성립을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요 경우에 관한 한, 즉 오른쪽에 에너지 모멘텀 댄서가 없는 경우에 관한 한 이렇게 스피리컬리 시메트릭한 놈을 주고 나면 무조건 코디네이트를 잘 잡아가지고 타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라운드 t가 아이소메트리가 되는 그런 코디네이트이 존재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솔루션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 슈얼실트 솔루션이다. 잘 알려져 있는 볼콥 디어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일 이 얘기를 제가 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액션 프린시플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면은 왜 그런지가 금방 보여요. 수학적인 증명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액션 프린시플 레벨에서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하여튼 요 안잣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커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볼콥 디어렘은 사실은 고차원으로 넘어가고 요게 예를 들어 5차원, 6차원으로 넘어가도 요 파트가 요거는 지금 S2의 랭스 엘리먼트잖아요. SD-2인 경우에 조금 더 복잡하겠지, 요 안에 있는 놈이. 그 경우에도 또 성립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차원에 가면은 블랙홀이 이렇게 포인트 라이크 안 하고 이렇게 링처럼 생긴 블랙홀도 나오고 그래서 좀 골치가 아프긴 하지만 우리는 뭐 4차원에서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매트릭을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그리고 제가 비얼바인을 쓰자라고 제안을 했으니까 비얼바인을 써가지고 커버처 계산을 후딱 했어요. 여기 2페이지에 걸쳐서. 한 페이지 아닌가 이거는? A4 절반, A4 절반. 한 페이지면 돼 이거.
그래서 2차원은 타임 디렉션을 제가 제로라고 불렀고, 레이디얼 디렉션을 1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4차원에서 제가 비얼바인을 항상 프레임 번들을 항상 그러니까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2차원에서도 당연히 찾을 수가 있겠지. 이 자체는 물론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을 거예요. 코디네이트를 잘 잡아야 될 거야. 근데 이쪽은 이미 정해져 있어. 스피리컬 시메트리 때문에 무언가의 스퀘어 곱하기 유닛 스피어, 투 스피어의 에리아 엘리먼트. 그리고 요만큼은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3차원 뉴토니안 케플러 프로블럼을 풀 때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넘어가면은 사실상 이 매트릭을 쓴 거야. 키네틱 텀 쓸 때 요 매트릭을 사실상 여러분들이 갖다 쓴 거야. 테타 닷 스퀘어, r 스퀘어, r 스퀘어 사인 테타 스퀘어, 파이 닷 스퀘어 이런 것들을 라그랑지안의 키네틱 텀의 일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을 거거든.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매트릭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새로운 게 아니야. 새로운 거는 사실은 다 여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스페셜라이즈 할 때 그 얘기를 할 거고 뭐 테타 방향은 요거 2개 곱하면은 요 놈 나오죠. 파이 방향은 요 놈 2개 곱하면 요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전체 매트릭이 요 파트는 이 테타 헷, 이 테타 헷, 이 파이 헷, 이 파이 헷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 비얼바인이 만들어졌어요. 오소노멀 프레임이 만들어졌어. 그럼 오소노멀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제가 스핀 커넥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심볼 계산하는 대신에 스핀 커넥션 계산을 하면 된다고 그랬고 그 스핀 커넥션은 뭐를 만족을 하냐 하면은 그냥 이걸 만족을 하고 요 엔타이 시메트릭 프로퍼티를 만족을 해요. 이게 이제 어제는 우리가 그 로렌치안 시그네처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리얼 월드니까 로렌치안 시그네처를 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요게 마이너스란 이야기인데 플러스일 필요가 없고 그 얘기는 요 A, B 심볼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쓰는 텐서가 델타가 아니라 에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mostly 마이너스 컨벤션을, mostly 플러스 컨벤션을 항상 써요. 그러니까 사인 위아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인이 뒤집히는 거는 제로를 가지고 있는 타임 쪽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는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둘 다 아래에 있을 때의 엔타이시메트릭 프로퍼티겠죠. 그래서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제로와 제로가 아닌 놈이 있는 경우에는 실은 2개를 교환을 해도 사인 없이 같아져야 돼. 둘 다 제로가 아닌 경우에는 에타가 델타하고 사실 같잖아요. 그러므로 A를 올릴 때 사인이 생기지 않으니까 A하고 B를 바꿨을 때 사인이 생겨요. 요거를 사용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핀 커넥션 오메가가 완벽히 결정이 된다. 앰비규어티 없이 결정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한 5분 만에 풀 수 있을 거예요. 풀어보면 자, 일단 몇 개야? A, B는 0에서 3까지 가는 거죠. 0, 1, 테타 헷, 파이 헷이니까 4x4예요. 근데 엔타이시메트릭 프로퍼티가 있지. 4x4 매트릭스인데 엔타이시메트릭 하면 몇 개야? 인디펜던트 컴포넌트가? 6개죠. 6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오고 이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제로가 붙어 있는 애들은 아까 그 에타를 가지고 위아래 인덱스를 움직이는 것 때문에 요 첫 번째는 시메트릭하게 쓰여지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엔타이 시메트릭 매트릭스로 지고 근데 6개인 거는 아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참 라운드 제로라는 거는 어떤 노테이션이냐면은 E 제로 I 라운드 I예요. 그냥 바이 데피니션 이거예요.
라운드 마찬가지고 파셜이에요. 코베리언트 아니에요. 이게 6개예요. 저것만 계산하면 저거 주어지면 커버처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거를 크리스토펠 심볼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크리스토펠 심볼은 알파, 베타, 감마인데 요 두 개가 시메트릭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4x4인데 시메트릭 하면은 컴포넌트가 10개지. 맞나요? 10개예요. 10개 있고 요게 4개가 인디펜던트한 게 있잖아요. 4차원에서.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이 40개의 감마를 계산을 해야 될 거야. 비교를 해봐. 6개가 낫겠지, 아무래도? 물론 얘는 디퍼런셜 폼이고 쟤는 디퍼런셜 폼이 아니고 펑션처럼 생긴 애긴 하지만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 경우엔 최소한 복잡한 디퍼런셜 폼이 아니잖아. 텀이 하나씩밖에 없잖아. 그래서 시메트리가 많은 지오메트리인 경우에는 이쪽이 이길 수밖에 없어. 무조건. 아주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그래비테이션 투바디 프로블럼에서의 뭐 쓰리바디 프로블럼에서의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 초이스일 수도 있어. 어떻게 이걸 셋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런 식으로 스태틱 혹은 뭐 스피리컬 시메트릭 이런 것들이 들어와 주면은 무조건 이쪽이 이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안 썼네. R 커버처 2 폼은 D 오메가 AB, 오메가 AC, 오메가 CB죠. 요것도 엔타이 시메트릭 해요. 요것도 6개만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디퍼런셜 2 폼이 나올 거고 그 디퍼런셜 2 폼에서부터 리만 텐서를 혹은 뭐 비얼바인 베이시스로 하면은 리만 텐서를 읽어낼 수 있고 이게 있으면 이제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간단한 문제는 뭐였냐 하면은 백큐에서의 솔루션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4차원에서는 이게 0인 거나 이게 0인 거나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트레이스를 취하면은 리치 스칼라도 0이 돼야 되고 리치 스칼라가 0이 되므로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리치 텐서가 0인 리치 플랫인 말하자면 그거를 찾으려면은 요거를 만든 다음에 A하고 C 컨트랙트 하면은 RBD가 나오고 걔가 리치 텐서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 과정 다 넘어가고 그걸 여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결과만 우리 써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타 헷 리치 텐서예요. 스피리컬리 시메트릭 하니까 얘하고 다를 리가 없어. 그러면은 R 스퀘어 1 마이너스 R 스퀘어 분의 R분의 1 헷 R 여기서 요 놈은 뭐냐 하면 G 헷에 대한 G 헷 2에 대한 2차원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예요. 걔들은 이 R들을 펑션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지? R, 데타 헷, 파이 헷 중간에 있는 이런 지저분한 애들은 다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풀 필요가 없어. 아이덴티컬리 0이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이 2차원 인덱스, 제로와 원 인덱스를 계산을 해보면 R 헷, I 헷, K 헷 얘는 뭐냐 하면은 G2 헷을 가지고 만들었을 2차원 리치 텐서예요. 우리 계산 아직 안 했죠. 왜냐하면 이 파트를 아직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를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 마이너스 2, r분의 1, 2, 델타 햇, I 햇, 델타 햇, K 햇, R. 거의 다 왔어요. 이거 풀 때는 요 파트는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 여기에 이제 G 햇이 들어올 테니까. G 햇에 크리스토퍼 심볼이 들어올. 근데 크리스토퍼 심볼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2차원에는 크리스토퍼 심볼이 0이 아닌 게 하나밖에 없거든, 어차피. 맞나요? 조금 더 있을 수 있나요? 몇 개 안 돼요, 하여튼. 요거는 알아서 지가 0이 돼줬으니까 요거 두 개만 풀면 돼요. 그러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 두 개 푸는 문제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풀어야 되는 타이밍이 왔으니까 아까 볼커 티어렘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G hat 2에 생긴 모양을 어떻게 생겼을지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레디얼 디렉션을 코디네이트를 제가 로라고 쓸게요. 대략 이런 걸 거야. 그리고 F와 E는 T와 로의 함수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컵 디어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 파트가 4차원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거로부터 정해진다면은 요 파트가 사실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게 주장이에요. 뭐가 주장이냐면 라운드 t가 킬링이다. 즉 t 디펜던스가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 남는 건 뭐냐 하면은 로 디펜던스만 남고 여기까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어썸션이라고 해도 돼요. 스태틱까지 어썸션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알고 보면 어썸션이 아니지만은. 근데 여기에는 또 앰비규어티가 더 있어. 왜냐하면 요 놈의 제가 로가 어떤 애란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레디어스라고 생각하는 애는 조 R이거든. 저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radial coordinate something이야. 그래서 그 radial coordinate를 조금 인텔리전트하게 좀 잡아보자. 라고 하면은 요거를 로를 로 프라임으로 바꾸면 요게 체인 롤만큼 바뀌잖아요. 멀티플리커티브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뭘 거냐 하면 얘하고 얘를 관계를 짓는 거야. 인디펜던트하지 않으니까. 코디네이트를 잘 잡아서 F와 E를 같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F가 E의 뭐 인버스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둘 다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쓸 거예요,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처음 인카운트 하는 버전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지. 유니크하진 않아요. 그냥 여기서 시작했을 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쓰고서 F를 풀어주면 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F가 어떻게 나오냐? 2G 뉴턴 매스 R 이렇게 나오고 R이 스몰 r과 같게 나와요. 네. 에리아랑 스피어 그러니까 이 다른 R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것도 사실 좀 스텝을 거쳐야 되는데 요 두 가지 사실이 요 사실과 요 사실이 이 슈아슈르트 솔루션이 유니크하다는 것 때문에 볼컵 디어렘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나중에 톨토이즈 코디네이트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로. 그럼 이 로가 이 R과 같을 리는 없잖아. 완전히 다른 놈이잖아. 그러므로
그 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요런 R을 갖고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슈알실트 입장에서는 요게 보기가 좋아서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멀리서 볼 땐 요게 가장 내추럴한 초이스가 될 것이고, 호라이즌이라는 놈 가까이 갈 때는 요 놈이 가장 내추럴한 초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이따 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는 사실은 제가 요거를 요 Z가 유명한 톨토이즈 코디네이트고, 그 톨토이즈 코디네이트는 사실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해요. 블랙홀을 이해하는데. 저쪽에 대야겠고. 그래서 프라다는 이퀘이션이 저거를 하고 나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냥 쓸게요. 이걸 뭐 굳이 여기서 디라이브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퀘이션이 몇 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로는 1 빼기 R F R 프라임 그리고 여기서 이 프라임은 라운드 R이에요. 요 R 지금 T는 디펜던스를 없애버렸지. by assumption 혹은 볼컵 디어렘에 의해서. 남은 건 R 디펜던스 하나만 풀면 돼. 앵귤러 디펜던스 있을 리가 없어. 스페리컬 시메트리를 이미 어슘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R분의 1 스퀘어 루트 F 프라임 R 프라임 이퀄 R분의 1 스퀘어 루트 F R 프라임 이 두 개가 다 끝나요. 리치 플랫이면. 근데 예를 들어 이 두 번째 이퀘이션을 보면 뒤지게 바보 같은 이퀘이션이야. 자, 봐요. 텀들이 다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어. 뭐만 다르냐 하면 여기는 데리버티브가 요 프로덕트 액트라고 여기서는 두 개의 데리버티브가 나눠서 액트했어. 그럼 라이프니츠 룰 쓰면은 요거에 요 텀에서 두 개가 나올 텐데 요게 데리버티브 걸리는 애와 요게 데리버티브가 한 번 더 걸리는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요게 걸린 애는 요거를 그냥 캔슬을 할 거야.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요거밖에 안 남아. 그러면은 C1R 플러스 C2. 근데 우리가 코디네이트 프리덤을 다 쓴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요거 할 때 어떤 프리덤이 또 남아있냐 하면은 T를 콘스탄트만큼 곱할 수 있어요. T를 3 곱하기 T로 대치를 해. 그럼 뭔 일이 생겨요? 요 F에 숫자가 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프리덤이 아직 사실은 남아있었던 거야. 요게 넘버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프리덤과 두 번째, 지금 R 이퀄 제로라는 게 지금 별 의미가 없거든, 현재로는. 멀리서 투스피어를 그려놓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R은 마치 우리가 라디얼 코디네이트 역할을 결국은 하겠지만 R 이퀄 제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R 이퀄 제로라는 개런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R도 쉬프트를 하자고. 그럼 뭐만 남아요? 그 두 가지를 사용하면 요거를 정말로 R이 되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이 요걸 하나 끄집어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R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걸 풀면은 뭐가 남냐 하면은 F는 1 빼기 R분의 R0. 그리고 요 놈은 뭐야? 인테그레이션 컨스탄트. 그럼 다 왔어요. 뭐만 남았냐 하면 요 R0를 2G 뉴턴 M이라고 바꿔 쓰는 것만 남았어요. 저거를 왜 2GN 곱하기 M이라고 써야 되지? 뭐를 하면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저기서 저 백그라운드에서 케플러 프로블럼을 풀어놓고서 뉴턴 리밋을 취했더니 저 m이 우리가 알던 태양의 m과 같은 역할을 한다. 거기서 출발을 했겠지, 아마도. 그래서 합업은 그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보내드린 파일 두 개의 첫 번째 0이라고 시작하는 파일이 그 계산이 들어있어요. 케플러 프로블럼, 요 매트릭에서 케플러 프로블럼 하는 게 들어있고, 그거를 뉴토니안 리밋으로 가려면 왜 저게 질량이 돼야 되는지까지 써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GNM 나누기 C 스퀘어인데, 물론 우리는 다 배운 사람이니까 C는 1이죠. 그래서 슈아실트 블랙홀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얘들은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0이라는 것부터 나온 거지만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스피리컬리 시메트리컬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오른편이 생기고 그 오른편이 생기는 것 때문에 조금 다른 일이 생기겠지. 그래서 다 하고 나면은 결국은 바뀌는 건 요건 안 바뀌고 요게 조금 더 복잡해지더라. 그게 라이스너 노스론 블랙홀이겠죠. 에너지 모멘텀 텐서 파트를 사실은 얘기를 먼저 해야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굉장히 이상한 놈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플루이드를 안 배우거든. 그렇잖아. 아무도 안 배우죠, 요새는. 세상 중요한 게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인데. 주말에 저기 너무 더워가지고 영화관에 갔거든. F1 더 무비를 봤지. 그런 거를 해야 뭔가 세상에 공헌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긴 해. 하여튼 그래서 다 하고 나서 풀고 나면 요게 남아서 슈아실트가 same thing inverse dr square r square d theta square.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상황에서 우리가 테스트 파티클들이,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뭐 다들 아는 얘기지만 요 놈이 0이 되는 데를 우리가 호라이즌이라고 하고, R은 2GNM over C 스퀘어라는 걸 내가 RH라고 되게 이제 쓸 텐데, 요 부분에서 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만 여기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뉴토니안 케플러 프로블럼하고 비슷한 걸 풀게 될 거고, 요런 데서 우리가 뭐를 풀면 되냐 하면은 DS MC, C는 이제 버릴게요. C는 버리고 G mu, X mu 요거를 익스트리마이즈 하면은 뉴토니안 미케닉스에서 케플러 프로블럼 푸는 거에 해당하는 거를 풀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지오대식이래. 왜냐? 요 놈이 요 월드 라인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 타임의 역할을 하거나 랭스 혹은 타임의 역할을 진짜 타임이죠. 그게 코디네이트 타임과 상관이 없는 그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러므로 지오데식 이퀘이션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지오데식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다 봤겠지만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질문은 이거 베리에이션 어떻게 할 때인지 다들 알죠? 그거 베리에이션 하면 이게 나와요? OX 할까? O. 물론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물론 답이 아니니까 질문을 하는 거는 뭐 다들 똑똑하니까 알아챘을 건데,
근데 이거 안 해보고 책만 읽다 보면 이거 베리에이션 하면 이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건너뛰거든. 너무나 간단한 계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눈이 약간 헷갈리는 눈들이 많이 보이네. 요거는 알죠? 요건 다 봤죠? 요거 베리에이션 한다고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나와. 왜냐하면 여기 스퀘어 루트 있잖아. 스퀘어 루트 아무리 베리에이션 해봐. 스퀘어 루트 안 사라지잖아. 분모로 내려갈지언정 사라질 수는 없잖아. 이거 베리에이션 하면 이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말이 지오데식이라는 말을 주는 거지만 그리고 요게 지오데스 이퀘이션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야. 왜 같은 얘기가 아닐 수밖에 없냐 하면은 여기 있는 요 타우는 진짜 시간이야. 여러분들이 프로퍼 타임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계를 들고 블랙홀에 뛰어들면 그게 내가 아는 시간이야. 그래서 호라이즌을 파이나이트 프로퍼 타임에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갈릴리안 월드에서는 타임을 코디네이트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특수 상대론 이론에 와서도 타임이 코디네이트인 거는 안 변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페이퍼를 보면은 애매하게 써 있거든. 관성계 소리 잔뜩 해놓고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 상대론 배운 사람들은 관성계를 잊어버려야 돼요. 관성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야. 여러분들이 피직스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잘 찾아야 그 옳은 피직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고등학교 때나 1학년 때 할 수 있는 생각이고 피직스는 코디에 인디펜던트 해야 되잖아. 레이블에 불과하니까. 저 위에 있는 게 옳은 피지컬 액션이 맞아요. 근데 요게 나오려면 사실은 우리가 뭐를 베리에이션을 해야 요게 나오냐 하면은 d 타우 g mu nu x 닷 mu x 닷 new를 베리에이션 한 거를 해야 요 놈이 나온단 말이야. 같은 액션이 아니잖아. 둘 사이에는 어떤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 이퀴벌런트 하니까 둘 다 쓰는 건데, 어,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뭐냐 하면은, 어, DS 이 스퀘어 루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인베리언스라는 게 있어요. S를 내 맘대로 바꿔도 액션이 바뀌질 않아. 왜냐? DS로부터 파생되는 체인 룰과 스퀘어 루트로부터 파생되는 체인 룰이 정확히 반대거든. X.의 체인 룰과 DS의 체인 룰이 반대인데 X 닷 스퀘어가 있는 대신에 스퀘어 루트가 있어서 두 개가 캔슬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리파라미트라이제이션 인베리언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여러분들이 할 때 제너럴 코베리언스라고 말하는 거. 그게 뭐예요? 코디네이트 인디펜던스잖아요. 피직스는 코디네이트과 상관이 없다. 그거의 프로토타입이야. 이, 이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다 좋은데 이 인베리언스가 혹은 리던던시가 많을 때는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쓸데없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저거를 베리에이션 하면 스퀘어 루트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스퀘어 루트 안 사라지면 계산이 골치 아파지잖아. 그래서 이 리파라메트리제 인베리언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좋은 파라미터로 추주를 하자. 우리가 프로퍼 타임이라고 부르는 거기를 내 파라미터로 그냥 사용을 하자. 그래서 이걸 어파인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요거 하는 대신에 요거를 하는데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프로퍼 타임을 쓴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그러니까 미래를 따라가는 진짜 파티클의 트레젝토리. 이게 빛인 경우에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니고 0이 되고 그걸 우리가 널 트레젝토리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뭐하고 이퀴벌런트한 거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에 이퀴벌런트한 거야. 여러분들이 실제 그 지오데시 이퀘이션을 풀 때 아까 썼던 그것만 가지고 풀지 않거든, 실제로. 이런 거를 추가로 집어넣어서 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액션 프린시플이 이건데 일종의 이 문제를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요거 더하기 요거로 문제를 치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있는 시스템에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먼저 없애고 풀 때도 있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킵하고 풀 때도 있잖아요. 편한 대로 하는 거잖아. 그 차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트레젝토리를 풀어야 될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실제 트레젝토리를 풀지 않아도. 물론 그걸로 얘기가 끝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요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네. 트레이닝 거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로 넣은 다음에 베리에이션을 취한다고 하면 이미 안에 있는 식이랑 제약 조건이랑 식이 똑같아서 뭔가 결과가 이상하면 하고 다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네네. 쓴다고 하면 그 라그랑지안 저 액션 적분 안에 음. 조건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붙이나고 하나는 원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는 저 위에 있는 쟤는 원래 요게 문제잖아요. 요거 베리에이션이요. 요거는 뭐하고 동치냐 하면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있는 버전이 쏘리. 요런 의미예요, 사실은. 2분의 1. 그래서 요 2라는 거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여러분들이 보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하고 조금 다르지. 그냥 키네틱 텀이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거의 이퀘이션을 모션을 풀면 요게 돼요. 그리고 요거의 이퀘이션 모션은 이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 놈을 1로 만드는, 즉, 요게 이제, 요 닷은 라운드 S인데, S에 대한 그 파라미터에 대한 S인데, 요거를 내가 1로 놓는 초이스가 있어요. X의 트레젝토리를 안 바꾸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S를 잘 정해가지고, 요 놈이 1이 되도록 만들면 되잖아. 근데 그게 정확히 프로퍼 타임이거든,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해서 S를 타우라는 우리가 비교적 물리적인 양으로 사용을 하면은 아까 그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요 상태로 놓으면 요 두 개 액션 프린시플은 정확히 동치인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안 보잖아. 이 얘기를 하잖아. 그거의 코스트가 요건 거야. 그치? 하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저쪽 가서 네. 아니요. 그러니까 S라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 거야. S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종의 게이지 리던던스인 거예요. 풀 수는 있는데 편의상.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한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얘는 피지컬한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S를 줘도 얘는 주어진 트레젝토리에서 계산을 하면 결국은 프로퍼 타임의 인테그랄이 되거든. 그렇죠? 잘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피지컬한 양인 거야. 근데 그걸 풀 때 스퀘어 루트 보기 싫으니까 이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단순히 컨비니언스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 스트링 티어리가 저기서 다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얘기는 내가 자주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는 이야기인데 궁금하면은 제 유튜브 강의 3년 전 강의가 있어요. 우선 넘버 4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액션 주어졌고 그 온쉘 이걸 이제 우리가 온쉘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S를 어떻게 정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걸 하고 나면은 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트레젝토리 얘기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일단 깔고 들어가자. 왜냐하면 내가 파라미터를 내가 편한 걸 하나 잡아버렸으니까. 요건 깔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슈알실트 매트릭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게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근데 여기 텀을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야.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가 되려면은 뭔 일이 생겨야 되냐 하면은 얘가 이겨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D 타우라고 써야겠죠. 얘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뭐 멀리 있는 데야 요 R이 클 테니까 뭐 그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게 0이 되는 데가 호라이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호라이즌에 가면 요게 없어요. 0이 돼요. 근데 얘가 이겨야 돼. 다른 애들. 0이 안 되는. 심지어 얘는 코에피션트가 무한히 커지네? 걔를 얘가 이겨야 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얘가 커지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야. 호라이즌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를 그냥 요 말로부터 우리가 뭐를 하냐면 R이 RH로 갈 때 T 코디네이트는 실제 트레젝토리를 따라가면 이놈이 프로퍼 타임의 함수인데 무조건 무한대로 간다. 오케이? 자, 이게 1번. 아무것도 안 푼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2번. 2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아까 지웠나요? 여기 지웠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질문 중에 하나가 요거를 굳이 인버스로 E가 F의 인버스로 하는 거와 다른 초이스가 뭐가 있느냐를 물어봤었는데 초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초이스가 있냐 하면은 E하고 F를 같은 놈을 만들어주는 초이스가 있고 그걸 우리가 톨토이즈 코디네이트라고 하고 그 톨토이즈 코디네이트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놈이 0으로 가잖아. 호라이즌에 갈 때. 1 오버 R처럼 0, 그러니까 1 오버 델타 R처럼 가는 거니까 요 놈이 R 빼기 RH, RH, D, R처럼 갈 거야. 그러므로 로그죠. 그래서 Z는 로그 R-RH. 그래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그래서 Z는 호라이즌에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갈 때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가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우리가 풀 때 여기서 풀어도 되고 아, 여기서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호라이즌에 가까이 가는 애들은 무조건 t는 무한대로 간다.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타임 라이크 트래젝토리 즉 미래를 향해 가는 질량이 있는 아이들은 타임 라이크 트래젝토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가 없죠. 물론 이게 플러스 1인 애들도 있어요. 걔들은 우리가 스페이스 라이크 지오데식이라고 하는데 걔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 같이 질량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가면 타임머신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갈 수밖에 없고 t는 무조건 무한대로 가야 돼.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풀어도 되고 케플러 프로블럼을 여기서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아까 그거를 다 풀어놓고 나면 그리고 이게 스피커 시메트리가 잔뜩 있고 타임 인디펜던스도 있기 때문에 컨저브드 퀀터티가 많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퍼스트 오더 이퀘이션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뭐를 배우게 되냐면 t 빼기 t0 이건 그냥 아비트러리 인테그레이션 콘스턴트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dz 프라임 스퀘어 루트 1 빼기 fg l 스퀘어 쏘리 이거는 널인 경우네요. 1 플러스 앵귤러 모멘텀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라운드 파이의 컨주겟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그래서 호라이즌 부근에 가면 요 놈이 또 0으로 가는 애잖아요. f of r이 0으로 갔는데 f of r이 0으로 가는 거나 r이 z의 함수일 때 0으로 가는 거나 0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r로 했을 때는 이런 폴을 가지고 이런 제로를 싱글 제로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사실은 엑스포넨셜이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톨토이즈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호라이즌은 파이나이트 디스턴스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하염없이 늦게 어프로치를 해서 우리가 이걸 톨토이즈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어쨌든 간에 요 호라이즌 부근에 가면 요 전체가 날아갈 거예요. 요거는 제가 중간 과정 다 떼먹었죠. 우리가 이퀘이션 모션 쓰면 그거 인테그레이션 2번 하면은 솔루션이 나오죠. 트래젝토리가. 그거 써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챕터 2에 약간 인설팅하게 다 써놨어. 네. 음. 왜 질량이 큰 물체에서만 블랙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냥 스타와 블랙홀 차이점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동이나 중성자도 이런 불안이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상자의 사이즈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덴서티의 문제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통째로 날아가기 때문에 T하고 Z하고 같이 다녀요. 얘는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잖아. 호라이즌 갈 때. 그리고 사실은 Z가 무한대로 가는 것도 뻔한 얘기야. 왜냐하면 호라이즌 자체가 Z가 마이너스 인피니티에 있는 데 있거든. 그치? 그래서 결국은 T 플러스 마이너스 Z가 무언가 중요한 코디네이트이다. 호라이즌 부근에 가면. 그래서 이 트래젝토리만 봐도 이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 케플러 프로블럼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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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가운데 얘는 너무 무거워. 케플러 프로블럼을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하지 않고 TR 코디네이트, 우리가 조금 더 퍼밀리어한 TR 코디네이트에서 하면은 U 이펙티브라는 거 뉴턴이안 메카닉스에서 기억나요, 혹시? 그러니까 레디얼 이퀘이션, 그러니까 앵귤러 파트를 앵귤러 모멘텀만 살리고 원 디멘셔널 프로블럼인 것처럼 쓰잖아요. 그래서 이 U 이펙티브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멀리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이안 메카닉스에서는 이게 대략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뉴턴이안 메카닉스에서, 그러니까 뉴턴이안 케플러 프로블럼에서는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행성들이죠. 근데 이 렐러티비스틱 한 대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들어와서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여기가 RH. R 코드를 사용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란 말이야. 예를 들어 태양이 블랙홀이 되면은 10km, 3km짜리라고 하죠, 레디어스가. 그러면은 그 블랙홀의 그 이펙티브 포텐셜은 렐러티비스틱한 이펙티브 포텐셜이 이렇게 생겼을 건데 우리는 여기서 얼쩡거리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뉴턴이안에서는 호라이즌이 있다는 사실이 요걸 끌고 내려서 0을 지나게 만들지. 근데 요거를 처음 풀어보면은 이게 되게 이상해. 왜냐하면은 여러분 클래시컬 미케닉스 풀 때 누군가 포텐셜 이런 걸 주면은 이 부분에 가면 물론 좀 데인저러스해 보이기는 하는데 요거보다 에너지를 높여주면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에너지가 높으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문제 있어요? 없죠. 내가 산수를 잘못한 걸까? 내가 계산을 못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못하진 않거든. 이런 걸 틀리진 않아. 블랙홀이라며. 못 나온다며. 그러니까 이 레벨에서는 블랙홀이 왜 블랙홀인지 사실은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블랙홀의 호라이즌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해된 게 퓨어실트 이후에 조금 지나서거든. 바로 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이유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각보다 이런 그냥 미케닉스, 라그랑지안 풀고 이퀘이션 오브 모션 푸는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코저 스트럭처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시간축이 있고 레이디얼 축이 있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여기 어딘가에 블랙홀 호라이즌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으면 그냥 우리가 위성 쏘아 올릴 때 상대론 쓰지 않잖아. 그냥 뉴턴이안 위케이스 풀지 굳이 상대론 푸는 바보는 아무도 없거든. 그냥 하면 돼. 근데 요 호라이즌 부근에 갔더니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어. 요 부근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매스가 있는 존재이면은 t가 무한대로 가야 돼. 그리고 저게 호라이즌, 그러니까 싱귤러리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호라이즌 가는데 무한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게 따라서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Z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은 이렇게 그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코디네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는 t 플러스 z를 쓰고 이게 맞는 초이스인가? 네, 이게 맞는 초이스네요. 그러니까 x, y 쓰는 대신에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v라고 부르고 하나를 u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호라이즌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은 t도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z도 무한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호라이즌은 우리가 생각하는 호라이즌은 t-z, 즉 u라는 애가 무한대로 가는 데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멀리서 생각하는 코디네이트 시스템 센스에서는 무한히 많은 타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저 위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V라는 애는 픽스가 돼요. 그러니까 멀리 나와서는 아니지만은 호라이즌에 가면 갈수록 저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t하고 마이너스 z하고 똑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t 더하기 z를 하면은 그놈이 어떤 값에 수렴을 하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라이즌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얘기지. 무한히 멀리. 그래서 호라이즌은 플레이스가 아니야. 호라이즌은 어떤 곳이 아니라 어떤 곳과 어떤 시점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인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얘기해서 무한히 먼 미래야. 그래서 실은 우리가 호라이즌에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보기에는 걔가 호라이즌을 크로스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호라이즌은 계속 쌓인다고 하잖아. 고전적인 의미에서 그게 리터럴리 true라는 거야. 되게 이상한 지오메트리야. 근데 지오메트리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요 t하고 z 코디네이트가 그닥 좋은 코디네이트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요걸 얘기를 할 때 들어가는 트레젝토리는 그러는데 나오는 트레젝토리도 분명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 트레젝토리는 뭐에 해당을 하는 거냐 하면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라이즌은 한 곳이 아니고 요 두 가지의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두 매니폴드가 공존하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퓨처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고 이거를 패스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고, 우리가 미래로 향해 가는 엔티티라면은 이거밖에 초이스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갈 수 있으면 요거를 건너서 옛날로 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과학 동화에 가면은 이걸 뭐라 그래요? 화이트홀이라고 그러죠. 네, 화이트홀이고 블랙홀이죠. 자, 그래서 어 조금 보기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T와 Z 코디네이트가 비교적 좋은 역할을 하는데 매트릭을 다시 쓸게요. 그러면 F of R of Z인데 dt 스퀘어 빼기 dz 스퀘어 따따따 이게 매트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U하고 V를 쓰면은 FR V 빼기 U DU DV 따따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U가 무한하게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가 퓨처 이벤트 호라이즌이고 V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이 패스트 이벤트 호라이즌일 거예요.
근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놈이 엑스포넨셜 z처럼 빨리 0으로 가버리는 놈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요게 엑스포넨셜이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간단한 체인 룰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왔다 이거. 얘는 매트릭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저 U나 V나 혹은 T나 Z가 그닥 좋은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길이를 실제로 매저하는 놈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코에피션트가 0이 안 되는, 무한대도 안 되는 그런 데서 하고 있으면은 물론 여기 넘버가 있어야겠지. 요 놈들은 좋은 코디네이트일 거예요. 실제 길이를 재는 프로퍼 랭스, 프로퍼 타임 같은 거에 해당하는 거를 재는 거고, 이게 크루스칼 코디네이트예요. 그래서 저 크루스칼 코디네이트에서 다시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스페셜 인피니티고 여기에 싱귤러리티가 있고 R이 제로에 해당하는 싱귤러리티가 이렇게 있고, 요 라인이 U가 0이 되는 라인이고 요 라인이 V가 0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TR 가지고 하던 혹은 TZ를 하던 하여튼 F가 음수가 안 되는데 솔루션을 여기서 시작을 했던 거니 이 파트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이 호라이즌 안쪽에 들어가면 즉 R이 RH보다 작아지는 데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싱귤러리티도 보이고 호라이즌 크로스에서 들어가 버리면 내가 압살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코저 스트럭처는 이게 코저 스트럭처일 거예요. 내가 블랙홀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데서 룰루라라 가고 있으면은 여기 어딘가 미래, 호라이즌 바깥에 있는 무한히 먼 미래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굳이 내가 호라이즌을 뚫고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싱귤러리티에 잡혀 먹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크루스칼인데, 크루스칼 코디네이트고, 그래서 이 크루스칼과 아까 얘기했던 톨토이즈와 이 두 가지 중요한 코디네이트 사이를 잘 연결을 지으면서 양자장론을 하면은 그때 포킹 레디에이션이 나오는 거고, 그거는 뭐 딴 데 가서 배우셔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를 할 때, 같은 지오메트리야, 같은 매트릭이야. 그냥 코디네이트를 딴 거를 드레스티컬리 다른 두 가지 코디네이트를 썼을 뿐이야. 근데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어, 내가 타임 라이크 하다는 이야기, 혹은 널 하다는 이야기, 트레젝토리가. 하나는 그 매트릭에다가 내가 빌로서티를 컨트랙트 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게 타임 라이크죠. 그리고 0이 나오는 게 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 각각에서 보면은 U하고 V가 어떤 행동을 해야 널이 되고 타임 라이크가 되고 스페이스 라이크가 되는 게 정해질 거거든요. 얼추. 근데 그거를 이 UV에서 쓰나 요 빅 V, 빅 U에서 쓰나 뭐는 안 달라지냐 하면은 라이콘이 45도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요 안쪽에, 그러니까 요 코디네이트에서도 그렇고 요 코디네이트에서도 그렇고 45도 안쪽에 있으면 타임 라이크하고 45도 바깥에 있으면은 스페이스 라이크하다. 45도를 딱 타고 가면은 그것이 널이다.
안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 코디네이트 시스템과 요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뭐만 다르냐 하면은 앞에 붙는 그 코에피션트 펑션의 디테일이 달라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 캐릭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로즈가 한 일이 결국은 뭐냐면은 요 사실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요 사실을 밀어 넣을 수 있을 만큼 밀어 넣어가지고 이 그림을 어떻게 다시 그린 거냐 하면은 이렇게 그린 것이 펜로즈의 다이그램이에요. 그래서 펜로즈는 뭐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냐면 실제 거리의 개념, 실제 타임의 개념을 완전히 다 무시한 거죠. 저기서는 뭐 호라이즌은 파이나이트 프로퍼 타임에 내가 들어갈 수 있지만 무한히 멀리 있는 걸 내가 파이나이트 타임에 갈 리는 없잖아. 근데 펜로즈는 그거 너무 종이가 많이 드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거리는 니들이 알아서 해. 방향은 내가 설정을 해줄게. 요 안에 들어가면은 타임라이크이고 나와 같은 존재고 저 바깥에 나가는 애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요 그림을 그린 게 펜로즈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려면은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그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뭔가 코디네이트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시작을 해가지고 특정한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거야, 저 그림을. 그 얘기를 좀 이따 해봅시다. 네, 메디테이션 같은 게 그러면 전략적으로 시장을 줄일 수가 있어요. 줄어야죠. 에너지는. 그래서 테스트에 테스트 호라이즌 안에 있던 애가 그 호라이즌 근처에서 진행하다가 질량이 줄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호라이즌이 줄어들어가지고 줄어드니까. 그런 안에 있던 녀석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안에 있던 녀석이라는 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안에 들어가려고 하던 놈이 못 들어가고 나올 수는 있겠지? 저 안에 싱귤러리티에 박혀 있는 애가 나올 것 같진 않지 않아? 그냥 호라이즌 안에 안에 있으려면 호라이즌 부근에 있으려면 널 라인을 따라가고 있어야 거기에 부근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얘기를 다시 할게요. 그래서 크루스칼 코디네이트에서 코디네이트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들어가는 애들은 t 플러스 z가 t 마이너스 z가 무한대로 가는 애고, 오케이? 그다음에 t 플러스 z가 파이나이트한 애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 t의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z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야. 다른 디렉션 다 잊어버리면은 이게 뭐냐 하면 널 트레젝토리처럼 보여요. 2차원인데 스페이스 하나 있고 타임 하나 있는데 타임 코디네이트 올라가는 만큼 스페이스 코디네이트가 움직여주면 그게 널 라인이잖아. 그게 라이시잖아. 그래서 떨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널 라인을 따라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호라이즌의 아주 이상한 건데.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게, 어, 이 톨토이즈 코디네이트에서 웨이브 이퀘이션을 써보면 금방 보여요. 예를 들어 스칼라인데, 매스가 있는 스칼라라고 칩시다. 요거를 톨토이즈 코디네이트에서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 어떻게 써지는지를 한번 써보면은, 어, 그게 아마 내가 써놓은 게 있을 거야. 굳이 새로 디라이브를 할 생각은 없으니까. 음. 여기 있다. 요거를 써보면은, 이 파트가 어떻게 써지냐면은, f of r over g가 하나 나오고, 라운드 t 스퀘어, 라운드 g 스퀘어가 나와요. 이게 요 2차원 파트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성질인데, 그러니까 매트릭이 g hat,
F. 그러니까 T와 Z로 만들어진 파트와 R 스퀘어, D 테타 스퀘어로 만들어진 파트로 하면은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그냥 2차원이잖아. 2차원 웨이브 이퀘이션의 특이한 점이 내가 이런 매트릭, 소위 콘포멀 매트릭을 쓰면은 콘포멀 매트릭에 있는 요 F가 데리버티브 걸리는데 섞여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산수예요. 간단한 산수야. 여러분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블라 계산은. 그냥 집어넣으면 돼. 2차원에서 집어넣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4차원이니까 실제로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게요. 근데 요 앵귤러 파트의 오퍼레이터를 L 해시라고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할 때 앵귤러 모멘텀 가지고 퀀타이즈 다 해봤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의 앵귤러 모멘텀 아이겐밸류를 L 스퀘어라고 하면은 얘가 대략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인이 틀렸을 수도 있어. 사인이 틀렸구나. 그래서 요거를 다시 좀 써볼게요. 그냥 리어레인지만 할게요. 어떻게 리어레인지를 할 거냐면은 요거를 넘겨버릴 거야. 그럼 라운드 t 스퀘어, 라운드 z 스퀘어 빼기는 frg m 스퀘어 l 스퀘어 대략 이런 놈이 나올 거예요. 근데 호라이즌 부근에 가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z에 대해서 exponentially small이었죠. 그러니까 z가 호라이즌으로부터의 r 코드의 디스턴스의 로그잖아. 근데 f는 r 코디에이트에서 싱글 제로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호라이즌 부근을 가면은 이 모든 지저분한 애들이 다 사라져 버려. 아무런 의미가 없어. 호라이즌 부근에서는 f가 단순히 0이란 요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호킹의 계산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그러니까 물론 보글로버프를 이해해야 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양자장론의 문제가 더 크지 지오메트리에서는 그닥 복잡한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그래서 호라이즌 요런 데 가면은 내가 여기서 웨이브 생각을 할 수 있고 웨이브를 안다는 거는 고전적인 파티클도 결국은 웨이브 패킷이잖아. 양자역학을 배운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잖아.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 뭔 개소리야 하겠지만 그래서 호라이즌 부근에 가면은 항상 이걸로 떨어져요. 거의 제로. 그래서 내가 매스를 가지고 있었건 매스를 안 가지고 있었건 트레젝토리는 이 TZ 코디에이트에 대해서 혹은 TZ로 만들었던 제가 아까 콜스컬 코디네이트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걸 가지고 쓰든 요걸 가지고 쓰든 널라인처럼 호라이즌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펜로즈 다이어그램은 여기서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그 얘기는 내가 앵귤러 모멘텀을 굉장히 키워버리면 조금 저항을 하겠지. 아주 가까이 갈 때까지는 널이 아닌 거, 타임라이크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널 라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트레젝토리 다 무조건 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호라이즌 가까이 가면은
그 캐릭터가 널 라인처럼 돼버린다는 얘기야. 타임 라이크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 말이 요 코디네이트에서 해도 밸리드하고 요 코디네이트에서 밸리드해. 근데 그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 버전과 이 버전이 여기 사인이 있었나 모르겠다. 요 두 개의 버전이 컨포멀 팩터만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펜로즈의 게임은 뭐냐 하면은 이 컨포멀 팩터는 얘가 이 코디네이트에서 그냥 코디네이트 센스에서 스페이스 라이크한 거하고 타임 라이크한 거를 내가 구별을 할 수가 있으면 요 코디네이트에서 그 구별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페이스 타임 다이어그램에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60도였는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그게 55도일 수는 있지만 얘가 45도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는 바뀌지 않고 요 컨포멀 파트는 뭐가 있든 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펜로즈의 옵저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민콥스키야. 매트릭 잊어먹고 우리 제일 간단한 거 합시다. 민콥스키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쪽에 모멘텀이 있는 경우와 모멘텀이 없는 경우에 살짝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라이트를 보냈어. 그럼 라이트는 어떤 애냐면 요 놈이 0이 되는 게 라이트잖아. 근데 그거를 요것만 가지고 보면 요 놈이 양수니까 타임라이크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타임라이크가 갑자기 스페이스 라이크로 보일 방법은 없거든요. 요거를 내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45도 줄을 긋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포멀 팩터도 문제가 없고 추가적인 스페이스 코디네이트가 있고 없고가 그닥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요걸 잊어먹을래요? 그 말을 믿고 요걸 잊어먹은 다음에 2차원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가 가진 코저 스트럭처, 즉 라이콘이 45도라는 사실을 프리저브하는 대신 코디네이션 이거는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다 가는 놈이고 요 x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 리얼 라인이잖아. 그리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그 무한히 긴 라인들을 세그먼트로 줄여보자. 그게 펜로즈의 게임이에요. 그걸 어떻게 줄이냐 하면은 맨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여기는. 일단 널 코디네이트를 써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다음과 같은 트랜스폼을 할 거예요. 역시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이에요. 예, t와 x는 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지컬하게 아무 의미 없는 길이를 하나 만들어내고 1cm일 수도 있고 1야드일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탄젠트 s 플러스 마이너스 로는 t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해봅시다. 자, 일단 t도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 다 커버하는 거고 x도 그렇고 그 얘기는 요 널 코디네이트도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다 커버하는 거죠. 근데 탄젠트는 어떤 애냐 하면은 앵글의 탄젠트를 쓰면은 우리 탄젠트 기억해요? 탄젠트 함수는 어떻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기네요. 여기가 파이 오버 2인가요? 그렇지. 코사인이 0이 되는 데가 그런 거니까. 요 놈이 앵글에 해당하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요 놈이 탄젠트의 값이잖아. 그러니까 요쪽이 요 놈이 가지고 있는 레인지고 요 놈은 좌우를 가지고 있는 레인지야. 그래서 이게 리얼 라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인터벌 두 개로 무지막지한 트랜스포메이션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하면은 체인룰 써야겠죠? 체인룰을 쓰면 다다다 있는데 you don't care. 다다를까지는 써줍시다 그래도. 저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체인룰 두 번 쓰면 되잖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L은 완전히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일행스러움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매핑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널 코디네이트 두 개를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세그먼트 두 개로 매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방향을 S라고 그러고 타임을 S라고 제가 쓰는 거예요. 이 방향을 로라고 부르면은 거기에 원래 있던 민콥스키, 2디멘셔널 민콥스키가 어디로 매핑이 되냐면 이렇게 매핑이 될 거야. 파이 오버 2, 파이 오버 2, 파이 오버 2 마이너스 파이 오버 2. 그렇죠. 그래서 민콥스키 스페이스 전체를 또 다이반도로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없이 오래 살면은, 그리고 나는 질량이 있잖아? 그러면은 타임 라이크 트레이토리를 따라서 걔 한없이 쭉 올라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여기에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근데 빛이야. 레이저 라이트야. 레이저 라이트는 어떠냐? 45도로 가는 애잖아요.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인데 저기 제가 안 쓴 YZ 방향을 무시했어. YZ로는 안 써. X 방향으로만 내 레이저를 쐈어. 그 레이저를 한없이 따라가면은 어딘가 갈 거 아니야. 무한히 멀리 있는 어딘가를. 걔는 어디로 갈 거예요? 요 라인 어딘가로 떨어질 거야. 일찍 발사를 했으면 여기 갈 거고, 늦게 발사를 했으면 여기가 있을 거야. 근데 그럼 피지컬 오브젝트가 아니라 그냥 스페이스 라이크 지오데식을 한없이 길게 그려보자. 그러면은 타임 라이크 지오데식이 한없이 길어지면 요 점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스페이스 라이크 지오데식을 한없이 길게 그려보는 요 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널 인피니티라고 부르고, 아심토틱 널 인피니티라고 그러고, 요거를 아심토틱 퓨처 인피니티라고 그러고, 아심토틱 스페이스 라이크 인피니티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무한대를 다 점으로 찍어버린 거야. 근데 눈에 보기엔 훨씬 좋잖아, 이게. 이게 펜로즈 다이어그램입니다. 뭐 별로 가능성, 세 가지의 디스팅 가능성이 생기긴 했어요. infinite future, infinite asymptotic distance, null infinity. 그리고 null infinity는 포인트가 아니야, 라인이야. 요 게임을 지오메트리가 논 트리비얼 할 때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폴토이즈 코디네이트 했었잖아요. 매트릭이 이렇게 생겼어. 윗상황과 아랫상황은 뭐만 다르냐 하면은 얘만 달라.
얘가 있다는 거에 달라. 물론 이게 있으니까 블랙홀인 거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코절 스트럭처를 그리는 데 관한 한 라이콘을 그리는 목적으로는 저 앞에 붙어 있는 것이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 별나게. 그리고 저거를 할 때도 뭔 짓을 한 거냐 하면 그 앞에 붙어 있는 콘포멀 팩터를 완전히 드레스틱하게 바꾸는 거를 하면서 무한대의 긴 라인은 널 라인들을 세그먼트로 끌고 온 거잖아. 근데 요 T와 Z도 정확히 무한히 큰 거예요. T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고, Z는 블랙홀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Z와 R과 같이 가고, Z 이퀄 R 더하기 인테그레이션 콘스탄트인데, Z를 호라이즌 부근으로 끌고 가면 마이너스 인피니티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이 커버하는 플레인이 민콥스키가 커버하는 플레인하고 다르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똑같은 트랜스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만 다르게 해? 지웠나 벌써? 지웠군요. 이런 트랜스폼을 하는데 T와 Z를 가지고 하자고. S와 로는 별나게 피지컬한 다이어그램 그리는데 좋지만은 피지컬한 디스턴스를 주는 게 아니니까 같은 심볼을 그냥 계속 끌고 갈게요. 워낙 여러 지오메트리 해야 되니까 그냥 같은 심볼을 계속 쓸게요. 그러면 요게 뭐예요? 무한히 긴 널 코디네이트 두 개가 있던 거를 다이아몬드로 매핑을 해버렸죠. 여기도 똑같아요. 얘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애야. 요 애를 조금 다르게 쓸 수 있어. 블랙홀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호라이즌 사이즈 같은 게 들어오면은 아마 조금 더 편리하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또 다시 코사인 두 개 들어있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호라이즌과 무한대 사이에 있는 요 시공간을 요 다이아몬드로 매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퓨처 이벤트 호라이즌, 여기가 패스트 이벤트 호라이즌, 이게 퓨처 인피니티, 널 인피니티, 스페셜 인피니티를 제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무언가의 인피니티, 패스트 널 인피니티, 타임 라이트 패스트 인피니티. 그리고 호라이즌 안쪽은 내가 커버 안 했죠. 코디네이트 자체가 호라이즌 바깥에만 쓰는 코디네이트니까. 그래서 호라이즌 안쪽에 뭐 있는지를 그냥 무시해버리면은 블랙홀의 펜로즈 다이어그램은 호라이즌 바깥 부분의 펜로즈 다이어그램은 민콥스키 펜로즈 다이어그램과 사실은 똑같이 생겼어요. 코저 스트럭처가 똑같아. 뭐가 다르냐 하면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진짜 시간. 프로퍼 디스턴, 널이니까 그걸 뭐라고, 하여튼.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실제 피지컬 코디네이트로 메저하는 그 타임이 있을 거잖아. 걔도 무한대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내가 X를 무한대로 갔느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느냐 차이잖아.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는데 다를 리가 없잖아. 근데 얘는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정말 인피니티지만 T와 R이 무한대가 되는 곳이지만
얘는 R이 무한대가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트레젝토리를 그려보면 여기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프로퍼 타임이 파이나이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은 똑같이 그리지만 요 파트와 요 파트는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얘는 이게 끝이야. 무한대니까. 무한대 넘어 뭘 또 할 거야. 근데 얘는 끝이 아니야. 파이나이트 타임을 사용하면은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저 스트럭처를 다 그린 게 아니란 얘기죠. 당연하지. 블랙홀이 있는데 호라이즌 바깥만 그린 거잖아요. 호라이즌 안쪽을 또 그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그린 거냐 하면은 원래 요 리전 전체를 요 다이아몬드로 그렸으니까 요게 음수가 되는 호라이즌 안쪽을 또 그려야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게임이야. 어, 거기와 요게 다른 거는 요 F가 사인이 그냥 뒤집히는 거잖아. 그 얘기는 T와 Z의 롤이 바뀌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Z가 요 호라이즌 부근에 갈 때 무한대가 되는 건 또 안 바뀔 거야. 그래서 그 안쪽에서 똑같은 짓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갈 때 t도 무한대로 갔고 z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건데 어 그래서 이 사실은 t와 z라는 코디네이터는 수명을 다했죠. 리얼 라인을 두 개를 붙여 쓰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거 구별을 안 하고 쓰지만은 t 프라임, z 프라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거냐 하면은 여기를 어프로치 하면은 z 프라임이 이 경우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나요? 플러스 무한대가 되나요? 플러스 무한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초이스예요. 그래서 싱귤러리티가 있다는 거 잠시 잊어버리면은 요 안의 매트릭은 또 다시 이런 꼴일 거야. 다만 뭐가 달라졌어요? 요게 사인이 네거티브가 됐어. 그래서 Z 프라임이 시간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외에는 완벽히 미러 이미지야. 물론 F 자체가 무한대가 돼버리는 마이너스 무한대죠. 사실은 이 경우에는 싱귤러리티라는 데가 존재하고 그 부근에 가면 아주 나쁜 일들이 생기지만 거기 가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TZ 코디네이트와 여기 있는 TZ 코디네이트가 코저 스트럭처에 관한 한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하나가 타임이고 하나가 그러니까 타임과 스페이스가 서로 롤을 바꿨다는 거 이외에는. 그럼 뭐예요? 이것도 하면 돼요. 그 T 프라임과 그 Z 프라임에 대해서 또 같은 일을 하면 돼. 그럼 뭔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바깥에는 무한히 멀리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안에서는 무한히 멀리 못 가. 싱귤러리티가 생겨가지고. 근데 T하고 Z의 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호라이즌 이미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 호라이즌이 이 호라이즌하고 다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누월 수밖에 없어. 그 이후에 산수는 완벽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인 빼고는 모든 게 동일해. 이 안에 들어가면은 Z가 시간의 역할을 하고, T가 스페이스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외에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요 두 개를 바꿔야겠지. 그러니까 Z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T 프라임을 해야 되는 거 이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펜로즈 계산을 하면은 절반짜리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해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서 하면 요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호라이즌과 이 호라이즌이 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저기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의 왼쪽에 있는 두 세그먼트인 거잖아. 근데 여기에 있으면 여기 없겠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펜로즈 트랜스포메이션이 말도 아마 들어봤을 텐데 펜로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가 지오메트리마다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다 항상 이거야. 어느 게 타임 코디네이트고 어느 게 스페이스 코디네이트인지 2차원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그것만 정하고 나면은 항상 이거예요. 왜 이게 유니크할 필요도 없어. 조금 다르게 하면 어때? 어차피 내가 관심 있는 건 라이콘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이 슈아실트의 펜로즈가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호라이즌 에서는 이퀘이션이 올라 있어서 파티클 관점에서 그러면 지오메트릭이 들어간다. 어, 다시? 항상 45도는 아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딱 거기에서는 호라이즌 딱 건널 때는 45도인 거지. 45도 직선은 아니죠. 커브가 이렇게 올라와서 45도로 뚫고 들어가서 다시 또 미래를 향해 가겠지. 예, 그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타임라이칸 방향으로 그리면 원들 파일, 원들 법으로 들어가면 픽셀라이칸 좀 다른데 그거랑 연결이 되는 일이 양립이 안 되는 일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그것까지 해주진 못해. 숙제 내면 좋겠다. 클래스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상대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 사실은 본인이 다 답을 할 수 있는데 시간만 조금 쓰면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 트레젝토리를 실제로 그려보면 좀 이따 비슷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여튼 아이고. 그래서 슈아실트는 저렇게 생겼고, 아이고, 이게 또 이런다. 그러면 라이스 어도션 갈게요. 어도션은 F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건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이 무슨 유닛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엡실론 뮤라던가 포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저분한 게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대략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하던 모든 일들을 R이 R 플러스 요거는 이제 어썸션이고 똑같이 하면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인피니티 R 플러스 R 플러스 퓨처 인피니티 패스트 인피니티. 근데 요거 보시면은 두 번 사인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러니까 특히 톨토이즈 코디네이트가 만들어졌잖아요. 로그로 의해 주어지는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생길 거야. 그렇죠? 요 부근에 가면 나는 얘가 호라이즌이라고 생각하지 얘가 호라이즌이라고 생각을 안 할 거잖아. 그래서 저기서 하던 엑서사이즈가 그대로 들어먹을 거야. 근데 뭐만 달라졌어요? 요거하고 요게 0인 지점과 요게 0인 지점 사이에는 t가 스페이스고 r이 타임이 되잖아. 그래서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데
45도인가요? 90도인가? 90도가 돌아가는 거 이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요게 R 플러스가 있는 다이아몬드고, R 플러스고, 여기가 인피니티인데,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서 똑같은 짓을 하면은, 이렇게 생길 거야. 그래서 R 플러스의 글루를 물론 할 것이고, R 플러스가 여기도 있고,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왜냐? 이 안에서는 R이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R이 줄어드는 방향을 제가 화살표를 그린 거예요. 싱귤러리티가 어디 있냐면은 얘도 음수가 되고 얘가 음수된 R 이퀄 제로 부분에 있어. 거기서 어딨지? 요거 만든 거와 똑같은 일을 하면 돼. 뭐만 달라요? R이 타임 라이크냐 스페이스 라이크냐만 달라졌어. R이 다시 타임 스페이스 라이크가 됐어. 그러면 저기처럼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질 거예요. 싱귤러리티가 있는 절반짜리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 위에는 다른 로지컬 파서빌리티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 짓을 무한히 많이 하면 돼요. 잠깐 맞나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위아래로 무한히 반복이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될까? 이게 우리 우주잖아. 얘도 이상하잖아. 얘도 이상한데 여기에도 우주가 또 있네. 평행 우주요? 근데 평행 우주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무한히 먼 퓨처에 있는 우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스페리컬 시메트리와 스태틱이라는 두 개를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기는 아티팩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은 여긴 요 두 번째 안쪽에 있는 호라이즌은 우리가 이너 호라이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피지컬리는 코시 호라이즌이라고 해요. 여기 부분을 요걸 넘어가면 우리가 아는 이니셜 밸류 프로그램이 날아가거든. 여기는 사실은 언스테이블하다고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리터럴리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수학적으로 솔루션의 모양의 코드 스트럭처는 이렇게 생긴 게 맞아요. 자, 질문. 여기서 내가 들어갔어. 뭘 보냈어. 걔가 얘를 싱귤러리티를 만날까 안 만날까? 이거 풀면 나올 거잖아, 답은.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나? 이거 혹시 숙제로라도 이런 거 해본 사람 없어요? 어? 아니야? 손 든 게 아니야? 타임라이크야. 널 아니고. 간단하게 합시다. 네. 어차피 저기서 45도 손을 그었을 때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널라이트 했으면 당연히 다를 거고 할 수도 있고 안 다를 수도 있고 타임라인 패스라고 했으니까 그것보다 각도가 좀 더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다를 수도 있고. 그게 뭐야? 저 각계도라고 그러지 않나, 그거를? 옛날 사람들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다는 건 답이 아니지. 그랬으면 내가 물어보질 않았겠지. 답은 여기까지 못 가요. 일단 널 라인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물론 들어갈 거야. 근데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게 뭐냐면 널 트레젝토리를 앵귤러 모멘텀이 완벽히 0인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라이트를 쬐도, 그러니까 레이저를 쬐도 정확히 정중앙을 쬐지 않고 약간 빗길 수 있잖아. 그러면은 걔들은 항상 이런 일이 생겨요. 재밌는 엑서사이즈야. 여러분들이 내가 지오데식을 푸는 거를 내가 잘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지오데식 이퀘이션을 내가 풀 줄 아느냐를 테스트하기에 되게 좋은 엑서사이즈야. 풀어보시면 라이선 올스트룸에서는 정중앙을 향해 쏜 레이저를 제외하고는 싱귤러리티를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더 이상한 상황이지. 다음 유니버스로 넘어가 버려. 파이나이트 타임이야, 그것도. 무한히 많은 시간이 아니야. 호라이즌들 몇 개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너 호라이즌, 아우터 호라이즌, 이너 호라이즌, 이너 호라이즌, 아우터 호라이즌을 지나서 다음에 있는 유니버스로 빠져나가는 게 나의 널 혹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널 트래젝토리야 모든 타임 라이크 트래젝토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45도로 해결되는 일은 아니잖아. 왜냐? 저 45도라는 거는 아주 특별한 애들에 대한 이야기거든. 레이디얼하게 앵귤러 모멘텀 없이 쏜 풀어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풀면은 근데 금방 나와. 아까 제가 트래젝토리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펜로즈 다이어그램을 빌드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피리컬 시메트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쉽고, 왜냐하면 TR만 생각하면 되니까. 커블랙홀도 거의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서틀해. 왜냐하면 커블랙홀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싱귤러리티가 포인트, 그러니까 라디얼 센스에서 라디얼 코디네이트의 한 점이 아니고 사실 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링을 그러니까 싱귤러한 링에 가서 꽂히는 애들도 있고, 뭐 링의 바운더리에만 싱귤러리티가 있으니까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요거를 점선을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넥스트 유니버시티가 아주 이상한 넥스트 유니버시티가 생기기도 해. 그리고 제일 엽기적인 거는 제가 아마 이게 여러분들한테 준 노트에는 이거를 안 넣은 것 같아. 왜냐하면 당신들이 안 믿을 거거든. 어떤 펜로즈 다이어그램이 가능하냐 하면은 이런 펜로즈 다이어그램이 가능해. 호라이즌이죠? 이너 호라이즌 같지? 근데 사실은 아우터 호라이즌이야. 중간에 이런 싱귤러리티가 존재하지 않아. 이게 블랙홀 솔루션인데 그러니까 스태틱 블랙홀 솔루션인데 싱귤러리티가 없고 호라이즌만 잔뜩 있는 그런 지오메트리도 가능해요. 이거는 사실은 고차원에서는 이 이그젠플이 알려진 게 없고요. 솔루션으로서는. 물론 내 맘대로 그냥 그러니까 매트릭을 내 맘대로 쓴다면 모르지만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는 3차원 이상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데 2차원에서는 저게 발견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게 제 첫 번째 논문이야. 근데 여기서도 결국은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펜로즈 다이어그램들은 사실은 그 호라이즌 혹은 인피니티에 의해서 바운드된 그 리전들을 다이아몬드로 매핑을 하는 거다. 근데 다이아몬드로 그게 리전이 사실은 싱귤러리티에서 끊어져 있으면은 그 끊어져 있다는 것만 반영을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블락사키랑 레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그 리전에 따라서 다른 펜로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항상 적으면 충분해. 그렇게 디테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펜로즈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빌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써놓고 나면은 비교적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라이스넌 올스론 블랙홀의 펜로즈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그리려고 하면은 머리가 빠개지겠으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호라이즌이 하나가 늘어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호라이즌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생기기 때문에 걔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와 트라이앵글을 짝짝짝 쌓아가지고 서로 컨시스턴트하게 글루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래서 펜로즈 다이어그램은 50분에 그냥 50분도 안 걸렸다. 40분 만에 해버렸지. 자, 근데 오늘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사실은 이상한 이야기는 이게 아니야. 가장 이상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상대론을 맨 처음에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서는 제가 어찌어찌해서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오고 요 놈이 인테그레이션 컨스턴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 놈을 굳이 2G 뉴턴 매스 나누기 C 스퀘어라고 부르는 이유의 하나는 뉴트니안 리밋에서 얘가 똑같은 M과 똑같이 태양의 질량과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에너지 이야기를 할 때 논 렐러티비스틱 에너지와 렐러티비스틱 에너지가 다르잖아. 그러면 저 M이 일반 상대성 이론 센스에서도 에너지가 맞아? 맞으니까 저렇게 쓸 거야, 아마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지?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해야 토탈 에너지가 저렇게 된다고 내가 주장을 할 수가 있지? 무슨 계산을 해야?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거 푸는데 반세기가 걸렸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이후에. 제대로 저걸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내일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까 우리가 호킹 레디에이션이 있으면은 뭐가 나오고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 호킹 레디에이션이 있으면은 저 M이 실제로 줄어든다는 얘기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져야 되잖아.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저 M이 진짜로 에너지여야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M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컨저브드 퀀터티의 실제 값이다.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라는 거는 그냥 태양은 태양의 질량 그러고 끝나지만 실제로는 아니잖아. 태양이 있을 때 태양의 에너지는 태양의 질량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죠. 실은 그래비테이션 에너지가 태양 질량에서 살짝 빼주잖아.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저 M이 그거를 포함한 M이야? 그거를 포함하지 않은 M이야? 근데 그걸 포함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제대로 된 에너지일까? 토탈 에너지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렐러티비스틱 에너지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요 파트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요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질량이 생각보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상대론에 오면. 컨저베이션 로가 생각보다 어려운 이야기인 거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관계가 있는 말이 그래비테이션, 그러니까 중력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른다는,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의 오른쪽에 있는 거는 중력을 뺀 나머지 에너지 모멘텀 텐서잖아. 근데 우리가 뉴토니안 미케닉스 할 때 에너지 얘기를 하면 중력 때문에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포함해야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먹히잖아. 그렇죠? 근데 상대론에서 그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훨씬 더 고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그 얘기를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